그렇다면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생산성이 주식에서는 오로지 뭐밖에 없습니까? 회당밖에 없어요. 이 생산성을 증명하는 것은 배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과학의 이익이 나면은, 과학의 이익이 나는 걸 뭐라 그래요?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잖아. 좋은 걸로 놀래켜줄 때 서프라이즈 그런다고. 그 다음에 나쁜 거로 놀려주면 쇼크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 때 뭐 해야 돼? 어닝 쇼크 때 뭐 해야 되냐, 기업들은.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익이 날 때 이 이익을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1번 배당, 이건 당연한 거고. 2번 뭐 해요? 유보금이 보유금, 그렇지, 보유금 아니면은 유보금,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뭐요? 재투자라는 거지.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배당은 어떻게 돼요? 배당은 당장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돈을 나눠주면 뭐가 올라가요? 배당률이 올라가죠. 배당률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뭐가 돼? 생산성을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배당률이 생산성을 잡아주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뭐도 높아져요? 주가도 높아지는 거죠. 생산성이 올라서 배당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생산성이 올라서 배당이 오르는 거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거지. 이거는. 자. 주주총회를 한단 말이지.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와, 돈을 겁나 많이 벌었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배당으로 나눠줘 버리면 생산성의 결과란 말이죠. 이 어닝 서프라이즈의 결과예요. 그러면 이 결과는 뭐예요? 배당률을 높이면 이 배당률이 뭐의 생산성을 높여준 거의 결과로 와요? 주식의 생산성을 높여준 결과로 오는 거야. 이 결과. 배당률은 결과예요. 뭐가 생산성을 높인 거예요? 생산성이 높아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낮다면 이게 생산성의 결과라고. 이것도 생산성의 결과야.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뭘 한 번 더 할 수 있냐면 이 생산성을 컨트롤을 하는 거죠. 컨트롤하게 되면은 배당이 생산성을 결정을 해주는 거죠. 생산성이 이미 결정 났지만 주주총회를 통해서 한 번 다시 생산성에 조정이 들어가는 거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주주총회의 생산성 결정을 뭘로 하는 거야? 계속 병신같이 하는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득달같이 몰려드니까 배당률이 절대 높아지지 않는 거라고. 왜? 안 높여도 줄 서 있거든. 근데 굳이 높여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배당률이 중요하다. 근데 이 배당률이 어디서 결정나냐? 주주총회에서 결정난다. 그러면은 이 배당률에서 배당만 다 주면 되냐? 왜 유보금이 필요하고 재투자가 필요하냐? 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그럼 다음번에도 이런 서프라이즈가 계속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여기서 판단해줘야 된다고. 근데 주주총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판단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뭐만 해요? 경영권 다툼만 한다고.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는 병신 같은 작가들이 재밌는 건 뭐예요? 이런 거를 해서 배당률을 높일까 말까 재미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작가들이 뭘 하는 거야? 갈등을 하고 싸움을 붙이려면 뭘가 가장 멋있어요? 경영권 전쟁이거든. 경영권 다툼을 하는 거 재밌잖아.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와, 경영권 누가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라고. 자, 내 배당률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재용이 구속됐나 안 됐나는 관심이 많은데 내 배당률은 삼성전자에서 나에게 주는 배당률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률은 결과인데 첫 번째, 배당에다 다 쏟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계속될 것 같다라면 뭐 해요?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서프라이즈가 이번 한 번인 것 같아.
근데 다음번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유보금을 늘리는 거예요. 이걸 다 투자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다시 투자할까 안 할까 안 할 수 있으니, 야, 우리 요번에 서프라이즈 난 거 가지고는 요렇게 배분을 하자라는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이걸 안 하니까 뭐만 해요? 계속 배당률 낮고 회사에는 뭐만 쌓여요? 유보금만 쌓이는 거야.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합시다. 그러면 어니 쇼크가 났어.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빠질 거란 말이야. 왜? 배당 안 줄 게 뻔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배당을 높일 수 있어요. 왜? 왜? 우리에겐 유보금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인텔 같은 데서는 요번에 사상 최대의 적자가 났지만 주가 방어를 위해서 뭘 해요? 경영자들이 배당을 높이겠다라는 기사를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고? 팔지 말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이게 정상적이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뭐 해? 경영권 박탈 막 이런 식으로 간다고. 경영권 박탈 안 되려면 뭘 해야 돼요? 배당률 높여줄게 하면 오케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여태까지 내가 다 모아놨다고 유보금을 뭘 하기 위해서. 이런 데 쓰기 위해서. 그러면 이 유보금은 누구 거예요 사실은? 주주 거야. 근데 이거를 뭐 하겠대? 여기에 뭘 매기겠대? 세금을 매기겠대. 왜? 존나 많이 버니까. 겁나 많이 벌거든. 배가 너무 아파 죽겠거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여기다가 세금을 때려. 그러면 누가 좋아해? 이 바보들이 좋아합니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야, 삼성이 나한테는 배당률 안 주더니 세금 때려 맞았네. 그러고 좋아하면은 얘는 뭐예요? 바보 호구야. 뭐가 되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이거를 정상적으로 돌아가게끔 어떻게 합니까? 전 못하죠. 하지만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하면은 주식이 어떻게 돼요? 투자를 안 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기업들이 돈이 많을 때 어떻게 돼요? 배당률을 높이겠다라는 것을 갖고 딜을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딜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잘 돌아가니까. 너무 잘 돌아가니까. 자, 여기까지 보시면, 아, 내가 돈을 벌어서 뭘 해야 되겠구나.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런 짓을 한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분노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 회계장부 조작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거 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이재용 씨도 가야지. 들어가면 박수를 쳐줘야지. 이런 짓 하다가 들어가면 잘라버려야 되고. 근데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야, 삼성전자의 유보금에다가 세금을 매긴다 하면은 박수를 치고 좋아한단 말이야. 이게 뭐예요? 정치와 경제가 따로 가는 거지. 코스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코스피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주식들의 집가 주식의 모든 주식의 시가 총액이라고. 그러면 우리 오늘 내가 보고 온 게 2450을 보고 왔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뜻. 이거 모르는 거야.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를 왜 모르는 거죠. 2450의 뜻은 1980년의 주가를 100으로 보고 현재의 주가를 반영하는 거예요. 주식의 총액을 말하는 거죠. 주식 총액. 주식의 총액.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2450이라는 것은 1980년의 주가의 몇 배라는 뜻이에요? 24배가 된 거죠. 2400이니까, 100이니까. 자, 언제부터 우리는 이 24배를 지켜왔습니까?
크게 됐죠. 근데 이거 맞냐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1980년대보다 우리의 지금 기업들이 24배나 잘 되고 있는가를 판단해 봐야지. 그러면은 나옵니다. 아, 그때 있던 회사들은 다 없어졌죠. 뭔 일이 있었을까요, 그동안에? IMF. 자, IMF와 금융 위기가 있었어. 1997년, 2008년 이렇게 될 거예요. 이때 뭐 했을까요? 죽을 회사들 죽고, 살 회사들 살고, 죽을 회사들 죽고, 살 회사들 살았어. 그러면서 계속 다시 생긴 회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다시 생긴 회사들이 대부분이 주식에 오버 스펙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는 없어요? 2008년 이후로 거의 박스권일 거예요. 2000을 넘어서는 우리가 2000을 넘어서 3000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지. 아, 고난 때 1500 갔는데. 갔었나? 2000까지 떨어졌다 2450으로 다시 올라온 거 아니야? 코로나 초기 때. 저기 때, 그때 뭐 샀으면 더 좋았을 거고. 근데 뭘 사냐는 거지. 뭘 샀어? 몰랐어. 그래? 모르겠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2000에서 3000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3000을 찍었다가 내려오고, 2000은 밑을 찍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계속 이런 식의 패턴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코스피를 왜 얘기를 해주냐? 너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삶이 정말 나아졌는가를 이 코스피를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저 위에가 왔나? 자, 내 연봉이 1980년대 연봉이 2020년의 연봉과 24배인가? 고액 연봉자들이. 그렇죠. 고액 연봉자들이 올려놨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하는 거야? 그 고액 연봉자들이 올려놓은 평균에 얹혀갈 수 있는 거지. 주식이라는 게 그런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뭘로 봐야 돼요? 나는 이 시가총액에서 수익이 얼마가 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또 배당이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깜깜한 것에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단기간에 찾아보니까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런 걸 찾을 수 있으면 같이 찾아서 자료를 공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이게 찾아지면 다시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걸 해주겠냐? 안 하고 있다. 아까 전에 주식으로 쪼갰을 때 이익보다 적어요? 많아요? 적을 수밖에 없다. 많을 때도 있지. 언제? 어닝 쇼크 일어났을 때. 근데 우리나라 어닝 쇼크 일어나면 유보금이 없다. 회사에.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코스피가 이렇게 직관적으로만 봐도 높아졌을까? 이런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라가 부유해져서 또 있죠.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넣을지 모르니까 예금을 하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예금을 안 하죠. 예전에는 예금이 주된 자산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예금으로. 1997년에 IMF는 통장을 털어서 건너왔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뭐 했습니까? 예적금이 엄청나게 높았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예적금이 없어지고 이게 2008년 때까지 뭘로 옵니까? 펀드, 적립식 펀드로 옵니다. 펀드로 넘어오죠. 그러다가 이게 여기서 2008년에도 한번 꽝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간접 투자하던 게 직접 투자로 넘어오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적금에 있어야 될 돈들이 다 어디로 들어와요? 주식 쪽으로 들어오는 거고, 주식에 들어오다 안 되니까 이게 넘쳐서 뭘로 갑니까? 코인 쪽도 간 거죠. 근데 나는 이 정도의 생산성이 있냐 이거야. 우리나라의 기업 생산성이 이 주식의 배당을 높여줄 수 있을 만큼의 생산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물음표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인이 첫 번째는 국민들이 다 예금을 때려 먹지 않고 이제 뭐 하고 있다? 투자처를 찾아서 헤매고 있다. 뭐랑 똑같냐?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예금이었는데 엄마 아빠가 사라졌네. 그러니까 새로운 엄마 아빠를 찾아서 뭐 하는 거야? 고아처럼 헤매고 있다. 그게 지금의 주식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의 이게 1번이고 두 번째 원인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나는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데 두 번째 원인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이 아까 전에 봤듯이 1980년대에 주가가 100일 때 80조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450일 때는 약 1900 정도죠? 우리나라 기업을 다 팔면은 1900조가 나옵니다. 190조는 아니죠, 그쵸? 근데 국민연금이 여기다 꼬라박은 돈이 꼬라박은 게 아니라 그냥 투자한 금액이 21조를 아니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투자했다고 하는 돈이 네. 그러면은 얼마가 돼요? 거의 10% 가까이 되는 거지. 100일 때 80조를 투자했다고요? 100일 때 전체 가격이 시가 총액이 80조였어요. 1980년에 모든 기업의 주식을 다 팔아버리면은 80조가 나왔다고. 근데 지금은 1900에서 한 2000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거의 6%에서 10% 가까이를 누가 투자했어요? 국민연금이 투자했어요. 뺍니까? 안 뺍니까? 안 빼죠? 다시는 안 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계속 누적된 투자를 하는 거지. 어디다가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었잖아. 무슨 기업? 1위 기업. 그래서 대부분의 1위 기업,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뭐가 있어? 보통 8%에서 1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웃기죠? 최대 주주가 돼버렸어. 근데 뭐는 없어? 경영권이?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합니까? 이제 배당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개호구. 누구 돈을 가지고? 나라 국민의 돈을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굉장히 문제다. 국민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지금 개호구짓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봅시다. 인구 피라미드가 제가 방송에서 했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가 절정이냐? 여기가 58년 개띠서부터 71년까지가 요 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전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기 타먹는 사람들, 여기는 아직 안 타먹을 사람들, 이제 타먹을 사람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계속 여기서는 유입이 됐죠.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나갑니다. 그렇죠? 유출이 돼요. 자, 그러면서 타는 사람보다 뭐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는 사람이 많았죠? 이걸 다 어디다가 냅니까? 여기는 유입이 되는데, 유출이 되고 있는데,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돼요? 이 돈을 가지고 유보금이 생기는 거야, 항상. 그럼 냅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를 뭐 하는 겁니까? 얘를 투자라는 이름으로 어디다가 넣어요? 주식에 넣는 거야. 뭐가 없는 주식? 배당이 없는. 배당이 상당히 낮은, 거의 없다시피 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이 배당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이 배당이 나오면 또다시 투자를 하는 이런 악순환으로 빠져드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지금 거의 시가 총액의 6에서 10%를 갖고 있는 특정 기업만 하게 되면 거의 10% 정도 될 거예요. 6에서 10%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언제가 오기 시작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뭘로 넘어가요? 이쪽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고.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겨야 돼요? 이 주식에서 이거 빼야 되죠? 근데 인생에서 바이 하는 게 쉬워요? 셀 하는 게 쉬워요? 바이 하는 게 쉽죠? 셀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죽음의 고통이 다가온다고. 이걸 몰라요. 어디 가서 이거 보드마카 펜 한번 누구한테 팔아봐. 이거 내가 600원, 700원에 샀지만 이거 100원에도 안 사간단 말이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누가 이 시가총액의 121조를 받아주실 거냐? 이걸 팔기 시작할 때 이거를 뭐라 그래요? 팔아가지고 다시 하는 걸 뭐라 그래? 환금이라고 한다고. 환금. 다시 뭐해? 다시 금융으로 만드는, 돈으로 만드는 환금을 하게 될 때 이 환금이 되겠냐? 네, 그러면 지금 121조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건 뭐랑 똑같아? 사이버머니라고. 찾으려고 할 때는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왜 부동산에 다 실패하는지 아세요? 들어갈 땐 쉽지. 나올 때 힘들다고 누구한테 파냐고. 그래서 사는 사람이 호구인 거야. 나보다 호구가 더 많아야 파는 거자고. 이 황금하는 것을, 전략을 뭐라 그래요? 엑시트라고 하는 거야. 투자에서는. 이 엑시트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예술입니다. 이걸 모르면 뭐 하지 말아야 돼? 바이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바이를 안 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바이는 언제 했어요? 30년 전에 했죠? 이거 30년 후에 한다고. 이때 샀던 사람이 이때까지 남아있냐고. 얘도 은퇴해야지. 그럼 이때 세운 계획이 이때 실현이 될까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이 정도로 위험한데 우리는 이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죠.